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 생각공장 도서관에 가서 학교 교육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성찰, 학교는 죽었다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버레트 라이모가 쓰고 김석원이 옮겼습니다. 오늘날 직업 선택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선택은 학교를 얼마나 다녔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력으로 월급의 수준이 결정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영역은 물론 어울릴 수 있는 친구의 범위까지 결정됩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목수가 되기 어려우며 뉴욕에서는 시청 청소부도 고교 졸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서구의 종교적 황혼에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니체처럼 오늘날 인간을 잃어버린 교육적 황혼을 슬픈 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도 대부분 1, 2년 후면 학교를 그만둬 버린다. 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아이들도 상급 학교에 가서는 대부분 중퇴한다. 유네스코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의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어린아이들이 겨우 반 정도가 6년 정도의 초등학교를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누구나 반드시 무엇인가를 학교로부터 배우게 된다. 학교에 입학조차 못해본 아이들은 인생의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학교를 일찍이 중퇴해버린 아이들은 그들 자신이 인생의 좋은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학교를 좀 더 다니다가 중퇴한 아이들은 이 체제가 타도될 수는 있으나 그들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들 모두가 다 학교란 한 세상 편히 살기 위한 첩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식들만은 그들보다 더 높은 교육을 시켜 잘 살게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제1의 우선순위만 부여한다면 학교 교육에 드는 비용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학교 교육의 변화 추세를 모르는 소치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더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대학 교육이 부분적으로 소수에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 예로 오늘날 박사학위가 약간 보편화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하자 박사학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어떠한 학위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소비 수준에 한계가 없고 학위가 사람의 지위를 결정해주는 이 세상에서는 학교 교육의 끝이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하여 세금을 부담한다는 매우 퇴행적인 세제가 적용되고 있다. 학교 기관이 지원받는 세금은 근본적으로 볼 때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로 그 부담이 떨어진다. 그리고 물품세는 생산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교육을 위한 국가 기금의 혜택은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당초에는 없었던 학교의 기능, 즉 보호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사회가 지닌 전통 사회와의 차이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정한 연령에 달한 어린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지게 되고 아버지들은 직장으로 나가며 조부모들이나 다른 집안 식구들은 시골이나 혹은 분가에 나오기 전의 옛집에서 그냥 따로 살고 있게 된다. 학교가 아니었더라면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일은 어머니들의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학교가 주부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 해방은 오히려 아이들을 학교에 얽매에 얽어매고 부모들은 학비 조달 때문에 더욱 직장에 매달려야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주부들이 원했던 것은 자식들로부터의 해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는 그 이상으로 집안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 남편과 자식들도 역시 해방을 원하고 있다. 이 점은 한 사회 내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집약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세력과 힘을 합하지 않는 한 궁극적인 승리는 얻지 못한다. 보호 기능보다 더 직접적으로 교육과 상충하는 두 번째 학교 기능은 젊은이들을 선별하여 장차 맡게 될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이다. 이 선별 기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이 구체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전문 직업에 대한 준비로서 1년 내지 10여 년 정도의 특수 교과 과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다. 직업 선택을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낭비적이며 개인적으로 보아도 불행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직업 선택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값비싼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탈락하거나 학교에 다녀도 졸업한 후에 전문 직업을 얻지 못하고 탈락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의사나 교사의 자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리 마련되어지도 않으며 만약 애초부터 병원 조수나 간호원 또는 조교에서 출발하였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값싸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요행이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 취업하게 된 사람도 막대한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학교가 아직 없었던 그리스 시대는 어린 주인이 시내를 산책할 때 그를 보호하는 노예들이 있었고 무술 연습을 할 때 도와주는 무술 교사가 있었으며 정치학, 윤리학, 철학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서 별다른 변화를 거치지 않고 초기 학교까지 존속된 것은 무술교사뿐이다. 단지 칼이 아니라 펜을 통한 훈련이라는 훈련 도구가 바뀌었을 따름이며 펜을 통한 훈련이라는 방법 역시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 교육 방법을 포기하자 학교 교육은 그 이상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두 가지 기능은 학교로 통합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보호자로서의 역할의 임무 완성 여부는 위험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하는데 달린 것이다.
신변 보호자로서의 노예는 시간이나 공간 혹은 행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없었으며, 다만 그가 할 일은 그 주인이 안전한 상태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도대체 몇 살 때 기회가 균등하게 된다는 것인가? 출생할 때인가? 재벌로 태어난 아이가 서로 사환으로서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환의 아들이 사환으로서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와 균등한 기회를 가질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태어날 때 평등하지 못하다면 해가 갈수록 기회의 균등은 어려워질 것이다.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결정적인 차이는 아직 없다. 그러나 유치원이 끝나고 등급과 지능 지수가 평가되면 그때부터 등급과 지능 지수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거의 모든 학교 문이 닫혀진다. 이러한 등급과 지능 지수가 공정하게 평가된 것도 아니다. 등급과 지능 지수가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마저도 이 나이의 어린이들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판정은 내려져야 한다. 어느 학교에서 어느 진로를 따라 어느 선생님에게 배울 것인가 하는 판정은 앞으로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단 초등학교를 마치면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균등한 기회에 대하여 짓거려 보았자 그것은 넌센스다. 학교는 어린이들을 사고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을 매우 바쁘게 몰아대면 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수업이다, 클럽이다, 체육이다, 문화활동이다, 숙제 다하여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것 역시 학교에서 능률적으로 최대한 교육시키고 있음을 과시하는 의식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보다 많은 학교, 과정, 등급, 활동 등에 참가하는 것이 그러한 예라 하겠다.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식활동, 보다 많은 모임, 계획, 캠페인, 생산물, 공장, 고용, 국민 총생산 등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활동이 다 의식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그 국가의 5% 노동력만으로 모든 농업 및 산업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에서 파킨슨의 고용법칙으로 나머지 95%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실제 생산노동에 참가하지 않는 어른들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시간도 역시 의식활동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숨겨가지고 있는 교과 과정이 위험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그것은 병든 사회, 인간은 본래 소비하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산의 수레바퀴에 자신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가정 아래서 경쟁적인 소비에 함몰해버린 사회에서 공허한 신념을 강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 실제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보편적 교육은 제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자기 몫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자기 몫만큼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해낼 것인가 하는 점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완전하게 터득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방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될 때 사회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학교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구별 없이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학교를 오랫동안 높은 수준까지 다니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말을 잘 듣고 잘 보인 자에게 좋은 선물, 즉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나쁜 선물, 즉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는 교회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설파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교육의 실체 속으로 걸었던 어지러운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